칠 같은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진다. 거실 한 구석 낡은 안락의자에 앉은 노인의 실루엣이 달빛에 어른거린다. 78세 박순덕. 모든 이가 그녀를 치매 환자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 또렷했다. 바보들. 내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하는구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시간은 새벽 2시. 아들 민호가 돌아온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 민호가 발끝으로 걸어 들어온다. 지독한 술 냄새와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한다. 엄마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지. 민호야 어디 갔었니?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빨리 주무세요. 민호는 안방으로 사라진다. 순덕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아들은 매일 밤 늦게 들어온다. 며느리 수진이는 벌써 2달째 친정에 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일까?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식탁에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수진이 반갑게 말을 걸어온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수진아 넌 언제 왔니? 어제까지 친정에 있었잖아. 어머니, 저 어제 저녁에 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의 눈가에 묻은 진한 화장. 어젯밤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희미한 멍자국. 순덕의 눈이 번뜩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하다.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요즘 자꾸 깜빡해. 어머니,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치매 약 처방 받으러. 병원. 나 아픈 곳 없는데. 어머니,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정기검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뻔한 거짓말. 순덕은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병원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뻔히 보인다. 요양원. 아니면 더 나쁜 곳일지도 모르지. 현관문이 닫히고 민호와 수진이 나간다. 순덕은 곧바로 움직인다. 치매 환자답지 않게 민첩하게. 그녀는 민호의 방으로 간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숨겨진 통장, 잔고는 3억.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도장은 아들이 가지고 있다. 이 나쁜 놈들. 내 돈을 이미 빼돌리고 있었구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증이 눈에 띈다. 순덕 씨의 재산 정리건. 부동산 15억 강남 아파트. 예금 8억. 보험금 2억. 총 25억 원의 상속 예정 재산. 손이 떨린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이때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민호가 돌아온다. 엄마, 지갑을 깜빡했어요. 순덕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둔다.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었어. 민호는 지갑을 들고 나간다. 순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이제 알았다. 너희들의 계획을. 하지만 나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과연 순덕 할머니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민호와 수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침묵 속에서 시작된 진실 게임. 그 첫 번째 수가 방금 시작되었다. 병원 주차장. 민호와 수진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다. 수진아, 이대로 가면 안 돼. 엄마가 언제까지 치매인 척할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진짜 치매시잖아. 정말 가끔 눈빛이 너무 또렷해. 한편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 순덕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복도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셔야겠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돌보고 싶은데. 가족들이 24시간 케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순덕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재산 관리,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검사실 안. 할머니, 이 그림들을 보고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건 개 아니 고양이? 잘 모르겠어요. 사과 그림이다. 너무나 뻔한 사과. 하지만 순덕은 모르는 척한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점, 93. 아니 86. 잘 모르겠어요. 틀렸다. 일부러. 실제로는 수학교사였던 순덕에게는 너무나 쉬운 계산이다. 검사가 끝난 후 복도에서 중등도 치매입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빨라 보이네요. 빨리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 후견인이요? 네. 그래야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순덕은 휠체어에 앉아 듣고 있다. 법적 후견인.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여보, 드디어 후견인만 되면. 쉿. 엄마가 들어. 뭔 말을 하는 거니? 잘 안 들려. 거짓말이다. 순덕의 청력은 완벽하다.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들지 않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와 수진의 대화를 듣기 위해 수진아, 후견인 절차 빨리 진행하자. 그리고 요양원도 알아보고. 어느 요양원? 비싼 데 말고 적당한 곳으로.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돈인데. 그래도 우리가 쓸 돈이잖아. 25억이면 아파트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25억.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다. 이미 모든 걸 조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혹시 엄마가 진짜 치매 맞을까? 가끔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설마. 의사도 확진했잖아. 그리고 선량한이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보, 혹시라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은 있어. 진짜 치매가 되게 하는 방법. 순덕의 심장이 멈출 듯하다. 진짜 치매가 되게 한다. 수진아, 너 무슨 생각을? 약이 있어. 조금씩 먹이면 정말 치매가 돼. 영구적으로. 길고 무서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얼마나 걸리는 건데? 2, 3개월이면 충분해. 그때까진 연기를 계속하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순덕의 온몸이 떨린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가 이 악마들, 나를 정말로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몰랐지. 순덕은 침대 밑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빨간불이 깜빡인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내 차례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속여보겠다. 과연 순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수진이 말한 무서운 약은 무엇일까? 진실을 찾기 위한 할머니의 위험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놓인 차 한 잔. 겉보기에는 평범한 녹차지만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어머니, 몸에 좋은 차 우려드렸어요.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잘 마실게. 순덕은 차를 받아들었으나 절대 마시지 않는다. 대신 코를 가져다 대고 향을 맡는다. 희미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달콤하면서도 쓴 화학적인 냄새. 아, 화장실 좀 다녀와서 마실게. 어머니,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알았어. 다시 와서 마실게. 수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실 안에서 순덕은 재빨리 소형 용기를 꺼낸다. 차를 조금 따라낸다. 증거 보존,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나머지를 버리고 물을 내린다. 거실로 돌아온다. 차가 향이 좋고 속이 편해지는 듯 하네. 고마워. 다행이네요. 앞으로 매일 우려드릴게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차가운 미소. 승리의 미소. 민호가 출근한다. 수진도 잠시 외출한다고 한다. 순덕은 혼자가 되자마자 움직인다. 부엌으로 가서 수진의 가방을 뒤진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작은 병. 라벨은 떨어져 나가 있지만 의약품인 것은 분명하다. 이게 바로 그 독이구나.
병을 다시 제자리에 둔다. 하지만 그 전에 사진을 찍는다. 오래된 핸드폰이지만 카메라는 작동한다. 이때 현관문 소리. 수진이 돌아온다. 어머니, 뭐 하세요? 물 좀 마시려고. 혼자 부엌에 오시면 위험해요. 다음엔 저한테 말씀하세요. 수진은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확인한다.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그날 오후, 준덕은 혼자 밖으로 나간다. 치매 환자가 혼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녀에게는 급한 일이 있다. 동네 약국.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먹고 있는 약인데 성분이 궁금해서요. 어르신, 이거 정신과 약물인데 잘못 복용하면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준덕의 예상이 맞았다. 수진이 매일 우려주는 차에는 정말로 독이 들어있었다. 누가 이걸 드시라고 했나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안 되는 약인데요.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약국을 나선 순덕은 확신을 한다.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악독함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의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집에 안 계신다고. 응, 산책하고 있어. 어디였지? 엄마,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길을 잃으실 수 있어요. 가짜 걱정. 진짜 걱정은 순덕이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집에 도착. 민호와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정말 놀랐잖아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걸었는데 어디 갔는지 기억 안 나네. 그들은 안심한다. 순덕이 정말 치매라고 확신한다. 그날 저녁 식사. 어머니, 오늘도 차 우려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안 그래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한 색이다. 농도를 높인 것 같다. 순덕은 또다시 화장실 핑계로 자리를 뜬다. 차를 버리고 증거를 채취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의심한다. 여보, 어머니가 차를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럴 리가. 매번 다 드시잖아. 컵이 너무 깨끗해. 정말 다 드셨다면 차 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위험하다. 들킬 위험이 있다.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른 방법? 음식에 넣는 거야. 그럼 피할 수 없을걸? 순덕은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는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이제 차뿐만 아니라 음식도 위험하다.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날 밤 순덕은 중요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네, 최 변호사님이시죠? 저 박순덕입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음성.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연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과연 순덕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최 변호사는 누구일까?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된다. 새벽 3시. 변호사 사무실. 최 변호사가 긴급히 나와 순덕을 만난다. 여사님 정말 믿기지 않네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하셨다고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정신을 죽이려고 해요. 순덕은 녹음기와 약물 샘플을 건넨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신고해야 해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왜요? 증거도 충분하고 물증이 명확한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발뺌할 수 없도록. 순덕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오른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주세요. 가짜 유언장이요? 네. 제가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요. 완벽한 계획이 드러난다. 순덕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집에 돌아온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새벽에 없어서 놀랐어요. 응. 나 집에 있었는데 화장실 다녀온 것 같은데 어머니, 옷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위기의 순간, 하지만 순덕은 침착하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한다. 나
정말 많이 아픈가 봐. 기억이 자꾸 없어져.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짜 동정. 하지만 순덕에게는 완벽한 연기 기회다. 그날 오후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수진이 음식을 준비한다. 순덕은 부엌 문 틈새로 지켜본다. 수진이 미역국에 무언가를 넣는다. 작은 병에서 나온 투명한 액체. 드디어 시작이구나. 음식에 독을 타기 시작했어.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잘 먹을게. 순덕은 숟가락을 든다. 하지만 먹지 않는다. 이 맛이 이상하네. 이상하다니요? 평소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짜다, 너무 짜. 나 이거 못 먹겠어. 어머니, 짜지 않아요? 제가 맛봤는데. 싫다, 오늘은 먹고 싶지 않구나. 그럼 과일은 어떠세요? 사과 깎아드릴게요. 고마워. 으악, 이거 상했어. 상했다고요? 방금 깎은 건데. 맛도 이상하고.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상하네. 왜 자꾸 거부하지?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음식을 자꾸 거부하셔. 거부한다고? 왜? 맛이 이상하다면서. 혹시 감각이 예민해지신 건 아닐까? 치매 증상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여보, 이렇게 하면 어때? 수면제를 먼저 먹어서 잠들게 한 다음. 수진아,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온 걸 포기할 거야? 25억을? 하지만 결국 알겠어. 어떻게 하지? 내일 약국에서 수면제 사올게. 커피에 타서 드리면 돼. 순덕은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는다. 녹음기가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 위험하다. 수면제까지 동원한다면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내 계획도 거의 완성됐으니까. 그날 밤 늦게 순덕은 조용히 일어난다. 민호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연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들을 발견한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박순덕, 법정 후견인 신청서 신청인 박민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벌써 집까지 팔 준비를 하고 있구나.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순덕의 혈압이 급상승한다. 생명보험금 수령 신청서. 보험금 수령자 박민호. 보험 금액 2억 원. 이 놈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 민호가 화장실 가는 소리다. 순덕은 재빨리 모든 걸 제자리에 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누구 있어요? 침묵. 민호는 어머니 방으로 가 살짝 문을 연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한다. 숨소리까지 조절하며 잠깐 착각했나? 위험한 순간이 지나간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다. 여사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순덕의 복수가 시작된다. 완벽하게 짜여진 덫.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이미 거미줄에 걸렸다는 것을. 과연 순덕의 계획은 성공할까? 그리고 민호와 수진의 운명은?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수진이 같이 있다. 평범해 보이는 저녁 풍경. 하지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수진이 커피를 내온다. 순덕의 컵에는 하얀 가루가 녹아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몸에 좋은 영양제도 넣었어요. 영양제. 고마워. 잘 마실게. 순덕은 커피컵을 든다. 하지만 마시기 전에 연기를 시작한다. 민호야,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뭔 말씀이세요, 엄마? 나 요즘 기억이 자꾸 없어져. 내가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느끼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민호와 수진이 시선을 교환한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놨어.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한테 갔다 왔어. 내 정신이 있을 때 써두려고. 수진의 눈이 번뜩인다. 드디어 핵심이다. 어머니, 언제 다녀오셨어요? 언제였지? 기억 안 나. 며칠 전인가? 엄마, 뭐라고 쓰셨어요? 순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한다. 실제로는 입술에만 댄다. 내 재산 다 기부하기로 했어. 기부요? 응. 내가 죽으면 집도 돈도 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했어.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나쁜 일인가? 엄마, 그런 큰일을 왜 혼자 결정하세요? 가족이랑 상의해야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다정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다. 유원장 어디 있어요? 당장 바꿔야 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25억을 그냥 남한테 줄 수는 없어요. 25억.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다. 이미 모든 걸 조사했다는 증거다. 25억.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엄마, 유원장 어디 있어요? 당장 가져와요. 왜 그렇게 화내? 무서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탐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어머니, 유원장 지금 당장 찾아주세요. 집 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을 거예요. 이때 순덕이 연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으악, 머리가 어지러워.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진다.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튄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커피를 안 드신 건 아니죠? 커피 마셨는데. 왜? 수지는 바닥에 커피량을 본다. 너무 많이 쏟아져 있다. 분명 거의 안 마셨다. 거짓말, 어머니 일부러 안 드신 거죠? 무슨 소리야?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놀라잖아. 하지만 수지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6개월 동안 속았어. 어머니 진짜 치매 아니죠? 치매? 나 치매야? 그만해요. 그 연기 다 알고 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결정적인 순간 수진이 모든 것을 폭로한다. 어머니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치매인 척하면서. 테스트. 순덕의 목소리가 변한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또렷하고 차갑다. 맞아. 테스트였지. 엄마, 설마? 6개월 동안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침묵.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지배한다. 매일 밤 내 돈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어머니, 그건 그리고 나를 정말 치매로 만들려던 그 독도, 이 파렴치한 것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순덕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수진이 사용하던 그 병. 이게 뭔지 알아? 기억 손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야. 어떻게,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처음부터였어.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본 순간부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순덕이 있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와 수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각자의 눈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 엄마, 정말 처음부터 연기였어요? 6개월 전 내가 내 통장을 몰래 확인하던 그날부터 알았지. 순덕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굽은 등이 아니다. 꼿꼿하고 당당하다. 내가 내 도장을 가져간 것도 알고 내 친구 부동산 업자한테 내 집 시세를 알아본 것도 다 알고 있어.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25억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다고?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요? 순덕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빨간불이 깜빡인다. 아직도 녹음 중이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수진과 민호의 목소리. 25억이면 아파트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그런데 혹시 엄마가 진짜 치매 맞을까? 방법은 있어. 진짜 치매가 되게 하는 방법.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엄마, 언제부터 녹음을 하셨어요? 첫날부터 너희들의 모든 대화를. 순덕은 테이블 서랍에서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꺼낸다. 6개월치 대화 내용이 다 들어있어. 변호사한테도 경찰한테도 벌써 복사본을 보냈지. 경찰에요? 물론이지. 살인미수 혐의로. 살인 미수. 그렇게까지? 순덕은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에서 작은 유리병들을 꺼낸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내게 먹이려던 독을 모은 거야. 차에서 채취한 샘플, 음식에서 채취한 샘플, 모두 라벨이 붙어 있고 날짜가 적혀 있다. 국과수에서 분석해달라고 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겠지? 어머니, 우리가 우리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준덕은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준다. 수진이 약물을 음식에 타는 장면, 민호가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 나쁜 사람?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엄마,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나만 기다렸지. 내 보험금까지 알아봤더라. 준덕은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온다. 모두 민호의 방에서 복사해온 것들이다. 보험금 수령 신청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 내가 빨리 죽을 상황 말이야? 이때 현관벨이 울린다. 누군가 방문한 것이다. 아, 드디어 왔구나. 누가 와요? 경찰.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된다.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네, 지금 열어드릴게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문이 열린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온다. 뒤에는 최 변호사도 함께다. 박순덕 씨이신가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피자신가요? 네, 제 아들 박민호와 며느리 김수진입니다. 민호와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관님,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연다. 6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다.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네. 제가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면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 내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경찰관이 수갑을 꺼낸다. 박민호 씨, 김수진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수갑이 채워진다. 민호와 수진이 끌려나간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죽이지 않아. 경찰차가 떠난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최 변호사만 남아있다.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진짜 유 원장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최 변호사가 놀란다. 진짜 유 원장이요? 네. 제가 정말로 쓴 유 원장이 따로 있어요. 과연 순덕의 진짜 유언장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짜 결말은 가장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 후 법정. 민호와 수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수갑은 풀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다. 순덕은 증인석에 서 있다.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당당하고 강인하다. 증인은 6개월간 치매 연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돈으로만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다. 하지만 치매 연기는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사기요? 제가 누구를 속여서 돈을 빼앗았나요? 하지만 오히려 저를 속이고 독을 먹여서 정말 치매로 만들려던 건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할 말을 잃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 박민호, 김수진에게 살인미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오열한다. 수진은 멍하니 앞만 바라본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법정을 나서는 순덕.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하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하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가족을 감옥에 보낸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때 문종 소리. 최 변호사가 찾아온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제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잔인하다고요? 여사님이요? 이노는 그래도 제가 키운 아들인데. 감옥에 모성애가 복수심과 싸운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여전히 어머니다. 여사님,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정말 죽이려 했다고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이때 순덕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 일어난다. 변호사님, 제가 얘기했던 진짜 유언장 보여드릴게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간다. 숨겨둔 금고를 연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게 제 진짜 유언장이에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다.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된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제 진짜 마음이에요. 유언장 내용이 공개된다. 나, 박순덕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 모든 재산의 50%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나머지 50%는 내 아들 박민호와 며느리 김수진에게 남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약속할 때에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며. 여사님, 당신은 바보죠? 그렇게 당했는데도.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예요. 그날 밤 순덕은 감옥에 편지를 쓴다. 민호와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 민호야, 수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실망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해. 요즘 세상이 힘들고 돈이 중요한 것도 알아. 하지만 가족은 돈보다 소중한 거야. 감옥에서 많이 반성해. 그리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기다릴게. 편지를 다 쓴 순덕. 창밖을 바라본다. 6개월 동안의 연기.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과연 민호와 수진은 진정으로 반성할까?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진짜 끝이 다가온다. 2년 후. 같은 집, 같은 거실에 순덕과 아들 민호가 앉아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덕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평온한 표정이다. 연기가 아닌 진짜 미수. 현관문이 열린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어. 밥 먹었니? 민호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모범수로 복역했기 때문이다. 엄마, 오늘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저보다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호는 변했다. 감옥에서의 1년이 그를 완전히 바꿨다. 탐욕 대신 봉사를, 이기심 대신 배려를 배웠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직 면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다면서. 수지는 아직 감옥에 있다. 가석방을 거부했다. 더 반성하고 싶다며. 그 아이, 너무 자책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편지를 써주시면 용기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때 또 다른 방문개, 현관벨이 울린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여사님이 후원하시는 복지시설에서 감사장이 왔어요. 순덕은 자신의 재산 중 큰 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다. 유언장에 쓴 대로 시행된 것이다. 뭘 그런 걸로.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벌써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죠?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여사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뭔가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다큐멘터리요? 제가 뭘. 치매 할머니의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순덕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 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얘기도 나올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한 일은 숨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정말 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로 활용하려 한다. 그럼 해볼까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3개월 후 같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세 사람. 준덕, 민호, 그리고 수진.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수진도 2년 만에 출소했다. 준덕의 편지와 탄원서 덕분이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사람답게 살면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수진아, 우리 같이 봉사활동하자.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네.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된다. 오늘은 놀라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6개월간 치매 연기를 하며 가족의 진실을 밝혀낸 78세 박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나, 내가 TV에 나오네. 엄마 유명 인사 되셨어요. TV 속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재현된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좋은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복수를 위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는다. 2년 전과 같은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진짜 가족의 식탁. 사랑과 신뢰가 있는 식탁. 엄마 맛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다들 고마워.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따뜻한 저녁 노을이 거실을 물들인다. 준덕의 6개월간의 연기는 끝났지만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침묵 속에서 시작된 진실 게임. 그 게임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다. 바로 사랑이었다. 박순덕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을.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소중한 사람을 돈이나 이익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늦기 전에 진짜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